멋있고 잘생긴 분인 것 같아요. 예, 진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도 자주 나오시고 여론 많이 들어주시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셨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봄이 된 것 같은데요, 완전히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19대 초선 의원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처음에 좀 얼떨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내신지 소감 한마디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초선 의원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자세가 좀 있겠죠. 제가 선거 때 했던 많은 공약들, 그리고 또 국민과 구민과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뭐 처음 하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면 더 꼼꼼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배우는 자세를 하다 보니까요. 정신없는 3년 그리고 또 배우는 3년 이 당에서 또 당직을 맡아가지고 원내 부대표도 하고 또 원내 대변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그런 가교 역할도 그동안 했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우수 의원을 2년 연속 받으셨어요. 뭐 출석률도 좋으시고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우선. 아무래도 국정감사를 잘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작년 국회는 제 미방위에서 우리 원자력 발전 안전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알게 모르게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리는 일이 저한테는 남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입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많이 하지만 이것이 이제 통과되기까지는 또 시간과 많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발의했던 법안 중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돼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회의장에서 이 통과되는 순간이 저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충단 공원이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시겠지만 의미가 좀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근대사 역사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기서 저희 이태영 할머니도 정일영 저희 조부님도 여기서 다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상 기록을 보면 100만이 왔다 이러는데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여기서 유세를 지켜보고 그 두 분의 어떤 열정, 그다음에 또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두 분의 어떤 정치력, 리더십 이런 것을 이 역사와 함께 이 장충단 공원에 있었고요. 그 71년이 제가 바로 또 태어난 해입니다. 그 해에 이 대통령 선거에 많은 우리 저희 어르신분들이 이 공원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숨쉬는 그런 정치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차도 있고 떡도 있고 그러네요. 드시면서 그럴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오미자차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미자차가 뭐 어디에 좋죠? 이게 뭐 숙취 해소에도 좋고 혈액 순환에도 좋고 목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오미자차를 저도 사무실에서 집에서 가끔씩 마십니다. 아주 좋은데요? 맛있는데요? 네, 맛있고 빛깔도 좋습니다. 조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다음에 정우 의원까지 이어져서 내려오는데요. 어떤 인생의 멘토가 바로 이게 조부모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가장 담고 싶은 건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일영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선비 같으신 분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었고 저희 아버님 정대철 상임고문은 좀 서민적이고 호탕하신 분이에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부분, 그리고 우리 서민이나 그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것을 좀 담고 싶은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가 좀 없을 것 같아요. 3대째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네. 횟수로 치면 어느 정도로 됩니까? 몇 선이요? 저희 할아버님이 8선, 네. 종로중구, 중구 8선, 그리고 또 그 지역구를 이어서 또 아버님은 5선, 그리고 저는 또 이번에 이제 19대 국회 초선, 그래서 저희 3대만 14선이고요. 저희 어머님을 또 기초로 보면은, 그 외중조 할머니 박현숙 장관님 2선, 그 다음에 저희 이모부 조승숙 박사 3선 하면 19대 국회 19선입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고배를 마신 적도 좀 있죠? 그럼요. 저희 조부님은 뭐 8선이 연속으로 되셨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7번 도전해서 5번, 그러니까 2번은 또 실패하신 적도 있고요. 저는 3번 도전했는데, 앞에 첫 번째는 낙선을 한번 했고, 두 번째는 공천을 못 받았고, 세 번째는 어렵게 돼서 저도 3번 도전에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고배를 마셔봐야 더 겸손해질 줄 알고 그럼요. 주민들을 이렇게 섬길 줄 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랄까, 실패를 맛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네. 3대 가에다 있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요? 네, 참 이거 사진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사진은 1978년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때는 뭐 국락교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게 어쩌면 할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3대가 찍은 사진이고요. 요 사진은 제가 이제 개구장이 같아요. 네, 아주 5살, 6살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아버님이 미국에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는 유학이 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학생 아파트를 들어가서 아마 한 10평이 조그만 아파트에 제가 온 가족이 제일 옹기종기 제일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요건 뭐 아시다시피 제가 돌잡이 때 붓을 잡는, 이게 의미가 아니라 제가 5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4대 독자고 제가 5대 독자여서 누구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정치를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오랫동안 야당 정치인이셨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는 정치가 굉장히 탄압을 받고 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또 독재 또 한 걸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서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이렇게 정치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 걸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딱 결심을 굳히고서 당시가 아마 그 손치께서는 수감 생활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갔을 때 상당히 반대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할아버님이 이제 유신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또 있었고, 그래서 아버님이 출마를 갑자기 하셨는데, 그때 할아버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러니하게 아버님이 감옥에 대통령 대신 희생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도 갑자기 출마를 한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당황하셔가지고 굉장히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피가 흐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그런 DNA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이 나눔의 생활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IT 성공하는 벤처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게 꿈인데, 미국의 그 유명한 성공한 IT 벤처 사업가들처럼 벌어들인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하는 일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국가의 지도자급이 되면 복지가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큰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뀌면서 정치를 저도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사회에 또 양극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경제 양극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양극화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치에 도전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선배님들이나 또 아버님, 할아버님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하게끔 되는 그런 좋은 또 제 인생에 좋은 목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 3대가 그동안 뭐 이렇게 소장했던 도서 책들을 네. 국회 기증식을 가졌었습니까? 네, 네. 책도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국회에서 이제 3대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뜻에서 도서관 쪽에서 한번 기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먼저 왔고 흔쾌히 저희 아버님과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 할머님이 소장하고 계셨던 책들, 그리고 아버님이 소장했던 책들,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모으니까 한 10,00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 10,000권이 넘습니다만, 그래서 그 중에 한 7,000권, 6,700권에서 7,000권 정도를 지금 기증을 했고요. 거기에는 국회 도서관에도 없는 희귀본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3대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상징성, 책들을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드님께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본인도 계속 아버님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사실 어렸을 때는 뭐 가정의 정을 이렇게 따스함을 소중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네. 뭐 아시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그런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이렇게 느낌이 좀 찡하게 오셨을 텐데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뭐 사진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두 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셨던 분이시지만 가족의 소중함, 가족이 함께한 그 가족의 유대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정교육인가 봐요. 바쁜 와중이지만 뭐 중요한 행사, 뭐 예를 들어 졸업식, 입학식은 뭐 어떻게든 일정을 조정하는 있더라도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고 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아이한테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정치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모든 걸 다 희생한다는 거는 또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서 함께 좀 뭐랄까요, 좀 좋은 시간,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My life is brilliant. My love is pure. 이곳이 황학동 중앙시장이었습니다. 네, 여기 화학동 중앙시장입니다. 와보니까 사람 네. 사는 냄새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뭐 사람들도 많고 장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상인분들께서 또 열심히 또 물건도 파는 모습에서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요. 네. 아주 예전에는 뭐 이게 뭐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네. 3대 시장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네. 뭐 사실 여기도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형 유통 마트가 많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네. 다양한 니즈에 많이 이게 좀 분산이 됐고 이 재래시장에 이제 그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네. 오히려 재래시장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아직 환경이 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도 지금 이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근처에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들을 좀 많이 확보해서 다시 한번 예전에 이게 잘 나갔던 시대의 그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가 상인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건설되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그렇죠. 있을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럼요. 이제부터 뭐 정치 현안이라든가 지역 현안들까지 여쭤보겠는데 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네. 대정부 시기 때 네. 정계 개편을 좀 언급하셨어요. 할 말은 꼭 하는 그런 어떤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가 87년도 이후에 개헌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네. 그 변화에 아직 우리 법이 따라오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 다 누구든지 아마 고민하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국회에서도 조만간 이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개헌에 대한 이슈들을 아마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저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 자꾸 경제부터 살리자 하는데 네, 네. 이 권력 구조는 결국 민주주의, 경제에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개헌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돼서 우리 모두 함께 개헌을 좀 하는데 함께 동참을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변에서 이렇게 좀 딱 저희가 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반향은 좀 어땠는지요? 사실은 뭐 김무성 대표도 여당 대표도 개헌 얘기를 하다가 청와대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조금 물러났습니다만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을 하자는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국민 여론조사도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대통령께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자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늦춰졌는데 빨리 같이 함께 개헌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중구 같은 경우 제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상당히 많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좀 낮은 주택, 지금 이 주변도 그렇고요. 반지하 방들도 많이 있고, 백화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 봉제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지역 관리라든가 지역 발전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을 텐데요. 우선 어떠신지요? 네, 우리 중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양면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기업이나 화려한 네온 사인의 백화점 뭐 이런 부분이 있나 하면 또 산동네 같고 또 지하 봉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양극화가 좀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질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하고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제를 좀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게 우리 중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 시장에 들렸으니까 네. 시장에 평소에는 자주 그럼요. 네, 오시죠. 네. 시장에 이렇게 들리시다 보면은 네. 이게 유권자분들께서 네. 정호준 의원보다는 뭐 정대철 이렇게 좀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 아버님도 삼선할 때까지는 정일영 박사 아들 이걸로 더 알려졌듯이 저도 사실 거기서는 아직 그 그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벗어나려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의 숙제들을 잘 풀어가고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저도 언젠가는 이제 정대철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대철 이런 국회의원으로서 또 제 자리매김을 또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립의료원인가요? 네. 뭐 이전 문제로 다 좀 시끄러웠는데 네. 주민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뭐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럼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이전에 대한 반대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이 국립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우리 중국민들이 그 누구보다도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립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우리 서민과 중산층, 뭐 장애인, 노인, 뭐 많은 분들이 참 애용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이게 이전이 되면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회에서 막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새로 이전하는 거는 뭐 국가가 약속한 일이니까 이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지에 새로 병원을 공공병원을 서울시가 만들 수 있게끔 복지부와 협약을 만들 수 있게끔 약속을 받아낸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병원이 앞으로 또 짓기까지는 또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끝까지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중국민과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또 새롭게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의료원 하면은 저기 뭐 이렇게 서민 계층에서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던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장충체육관이 지역에 좀 새로 리모델링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주차장이 좀 없어가지고 그러게. 애를 먹는 모양인데 네. 일부에서 듣다 보니까 뭐 그 옆에 있는 어느 뭐 기업의 어떤 호텔 같은 경우가 주차장을 지어주는 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제안을 해올 때 의원님은 어떤 혹시 의견을 갖고 네, 계세요? 장충체육관이 좀 오래돼서 새로 짓고 리노베이션을 했죠. 그래서 짓는데 이것이 리노베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건물만 새로 만들어야 되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장충체육관이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주차 공간이 뭐 60개, 7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 수준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요즘은 다 자가용을 네. 많이 갖고 오는데 다행히도 그 근처에 있는 그 호텔에서 공원도 기부 만들어주고 체납 조건이 그 뭐 지하에 공원이라. 주차장을 만들어서 네, 네. 기부 체납을 우리 중구에 하면서 함께 그 호텔도 쓰고 우리 장춘체육관도 좀 쓰고 그 장춘동 일대 주민들도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놔서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있습니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좀 있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예. 특혜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누굴 위한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이 그리고 그 장충체육관을 위한 많은 오시는 분들이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과연 그게 꼭 뭐 대기업을 위한 것이냐라고 네, 생각했을 네. 때 수혜자가 누구냐를 생각했을 때는 그건 어느 정도는 우리 중구민들이나 서울시에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혹시 뭐 이렇게 하시다가 못하신 얘기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얘기가 있다면은 뭐 간략히만 얘기 정리해 주시죠. 화려한 네온 사인 빌딩 그리고 우리 서울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나 많은 건물들이 있고 좋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우리 중구민들은 여러 가지 보육이나 교육, 복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리고 특히 중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전체 25개구 서울시 25개구 중에 노인 인구가 두 번째로 65세 인구 65세 어르신이 14.2%입니다. 거의 15%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위한 노인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우리 국립의료원 반드시 이것이 새롭게 병원이 지게 돼서 많은 분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 중구를 위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3대째 이어온 그 덕목 중에 가장 큰 것이 겸손이라는 얘기를 쓰셨어요. 네, 저도 뭐 기억에 남습니다. 하여튼 지역 발전, 민생을 챙기고 올곧은 정치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안주를 안 드셔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 타이밍이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